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18년 4회차까지 해서 이제 18년도께 다 끝났고요. 이번 시간에는 19년 1회차 전기기능사 관연도 문제풀이 레벨 1 3과목 전기설비를 진행을 할 겁니다. 이제 이번 연도가 사실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제 상과목 전기설비 마지막 연도의 그 문제풀이 설명이에요. 그래서 1회차서부터 4회차까지 있고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첫 시간이잖아요. 레벨 1은 이제 기본 과정 해가지고 이렇게 문제풀이를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문제 5문제씩 풀든 뭐 최소 2문제 이상 이제 풀어가지고 계속 누적되면서 계속 반복되면서 오고 공부하고,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 이제 공부를 한다는 원칙 아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까지 이게 쫓아오셨으면은 전기 설비는 어느 정도 보일 거예요.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차근차근 조금씩 그 공부 시간을 할애해서 준비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자료들이 많이 쌓였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이제 저와 진도를 맞춰서 가시는 분들도 있었지만은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제가 진도를 나가지 않으면 이제 진도를 나갈 수가 없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15년도서부터 지금 18년도까지는 이제 끝났기 때문에 다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얼마든지 반복하고 복습도 할 수 있고 계획을 세워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레벨 2의 경우는 이제 과목별로 해서 3회 반복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를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문제 설명을 해 주는 게 아니라 바로 그냥 문제답 위주로만 가요. 그 별도로 설명하지 않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레벨 1을 보고 와서 이제 레벨 2 같은 경우는 시험 보기 전에, 아니면 그냥 기본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레벨 1을 안 듣고 레벨 2로 와서 그냥 문제답만 보셔도 돼요. 그리고 레벨 3는 이제 정말 특강반 개념이에요. 그냥 세 과목을 한 회차씩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은 레벨 3까지는 못 가고 과목이 3개 과목이 다 끝나야지만 진행할 수 있는 거니까는 그렇게 알고 좀만 기다려 주시면 데이터가 계속 쌓이고, 저도 이게 별도의 시간을 내 가지고 영상을 촬영을 하고 또 이게 자료를 계속 만들어요. 저도 되게 바쁘게 자료를 만들고 또 강의 자료도 찍고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레벨 1에서 3까지 이제 필기 과정이 끝나게 되면은 실기 과정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실제 제가 원래 사실 이제 뭐 이게 뭐 릴레이나 뭐 타이머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사서 이제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사서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그래갖고 실습하는 것들을 건반장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고 할 거고, 그 전에 이제 시퀀스도나 그 다음에 회로 보는 방법, 그 다음에 각 이제 릴레이들이나 마그네틱 컨택터 접전 설명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시퀀스도가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그다음 실습할 수 있게끔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사실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좀 싫어하실 수 있는데요. 그 제가 이제 처음 전기 기능사를 공부할 적에는 학원을 저도 다 다녔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학원을 잘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단시간에 합격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전기 기능장 같은 경우는 제가 학원을 좀 잘못 만났어요. 그래서 그 학원에서 너무 배울 게 없어갖고, 왜냐면 그리고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집에서 실습 자재와 공부를 전 회차를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구매를 해서 제가 집에서 연습을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합격을 했었죠. 물론 이제 쉽지는 않았지만은 충분히 가능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실기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 노하우를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첫 시간은 이렇게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고, 계속 이렇게 저와 함께 가시다 보면은, 그 도움되는 영상들을 많이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 지금은 사실 제가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유튜브 채널에 이제 제가 예전에 업로드했던 영상들을 댓글을 잘 못 달아드리고 있어요. 여력이 좀 되지는 않아가지고, 왜냐면 혼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이게 제가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는 본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좋아서 하는 이제 부업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남는 시간을 가지고서 최대한 할애를 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집에 오면은 가정 생활을 좀 해야 되고 제 여가 생활을 해야 되고 그다음 애들도 보고 뭐 이래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저도 못 하면서 지금 참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소한으로 제가 이제 와이프를 좀 도와주고 있는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장모님이 막둥이 휴가기 때문에, 막둥이 방학이기 때문에 장모님께서 저기 대구에서 올라와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편하게 찍을 수 있는 거죠. 오늘 이거 18년도 4회차도 제가 5문제씩 해드렸고요. 요번 19년도 1회차, 그 2회차, 3회차, 4회차도 다 5문제로 해서 4번에 다 끝낼 겁니다. 그래서 좀 내용이 아침 출근할 적에 듣기는 좀 버거울 수 있는데, 그러면서 퇴근하면서도 또 듣고, 남는 시간에 이제 점심시간에도 또 듣고, 이렇게 반복해서 공부할 때, 공부를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이게 시간은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요거 제가 이제 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인생을 먼저 살아온 권반장의 명언. 안정된 삶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안정된 삶이 내 마음속에 존재하는 순간 마음의 물은 썩어 더 이상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안정된 삶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극복하기 위한 노력만 존재할 뿐이죠. 이게 우리가 보통 저도 그렇고 안정한 회사, 안정한 자격증, 그 다음에 안정한 작업 방법, 그 다음에 안전된 생활, 그 다음에 보장된 미래, 뭐 이런 뭔가를 위해서 저도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젊었을 적이랑 지금 이제 중년의 나이가 돼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는 너무 그런 거에 이렇게 쫓아온 것이 좀 한심한 것 같아요. 안정된 삶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이제 결론을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정된 삶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제 존재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뇌는 그 순간 동작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생존해서 여러분들은 도태하게 되는 거죠. 제가 그거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께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의 안정이라는 거는 이제 버리셔야 돼요. 안전된 데는 없어요. 공기업, 공무원 다 편하게 바깥에서 이제 겉으로만 보기 때문에 모르지만 안에 들어가면은 또 다른 삶이 존재해요. 하지만 이제 100개의 부서가 있다고 하면 그 중에 한두 개 부서는 망고땡이 부서들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윗사람의 성향이랑 근데 업무나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데일수록 사람들이 또 안 나가겠죠. 왜? 좋으니까. 어렵고 힘들고 뭐 이런 데는 이제 사람들이 이직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지만은 그렇지 않은 데는 사람들이 안 나가거든요. 뭐 고가를 직장 생활하면서 고가를 나쁘게 받든 뭐 좋게 받든 나가지 않습니다. 좋으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들은 머릿속에서 안정된 삶을 저와 함께 한 한 좀 지어놓고 어떻게든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진은 제가 올 초죠. 올 초에 미국 이제 올랜도 이제 파워젠이라는 곳에 참석했을 적에 이제 찍어놓은 사진인데요. 여기 좌측편의 사진은 이제 여기 천안에서 인천공항으로 이제 차를 타고 가는 영상이에요. 이거 와이프 차고요. 와이프가 이제 아침 일찍 제가 이제 가다 보니까 여기 천안에서
그 인천공항까지 올라갈 수 있는 시간대의 차가 없어요. 비행 시간이 조금 새벽 시간이어 가지고, 그래서 와이프가 이제 데려다 주고 이제 와야 되기 때문에 100km가 넘거든요. 그래서 갈 적에는 이제 제가 운전을 해서 가고, 올 적에는 와이프가 이제 복귀했겠죠. 안전하게. 지금도 여기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첫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비행기 보면은 서울 인천공항에서 애틀란타로 가서, 애틀란타에서 트랜짓을 하고 올랜도로 갔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올랜도 이제 숙소에서 짐을 풀고 이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나와서 너무 하늘이 파래가지고 사진을 하나 찍은 겁니다. 제가 이렇게 사진을 이제 올린 거는 하나의 이제 제가 이제 과정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찍은 거예요. 이게 모든 인생에는 과정이 있고, 이 과정이라는 거는 내 머릿속에 있는 계획에 의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움직인다는 거죠.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과정, 그 다음에 계획, 그 다음에 이 두 가지가 결론은 여러분들이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 목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끊임없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이렇게 끊임없이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어떻게 하면은 더 좋은 삶을 살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부족한 내 그 경험을 채워 나갈지, 아니면 지금 이 회사에서 다니는 것이 정말 괜찮은 삶일지,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고요. 또 우리 애기들은 어떻게 키울지, 어떤 방향으로 좀 해줬으면 좋을지, 아니면 지켜만 봐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결혼을 하고 애를 키우다 보면은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항상 머리가 계속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 머리는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하고 이제 좀 수업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서두가 좀 많이 길었네요. 19년도 1회차 3과목 전기설비입니다. 41번 문제. 보호를 하고자 하는 회로의 전류죠, 전류. 어떤 일정 값, 정정값이죠, 이상 흘렀을 때 동작하는 계전기의 종류는? 답은 2번이죠. 과전류 계전지. 이건 지난 회차에 나왔던, 그러니까 이게 관연도 출제 문제입니다. 이거는요. 만약에 V면은 회로의 전압이 어떤 일정값 이상 했으면 과전압 계전기가 되는 거고, 비율 차동 계전기나 차동 계전기는 전류차, 프라이머리나 세컨더리의 전류차를 감지해서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얘는 그냥 조금만 차가 생겨도 움직이지만, 얘 비율이라는 거 어떤 비율을 레이쇼를 체크를 해가지고 그 체크 세팅 값대로 되면은 그냥 떨어지는 거고, 이거 비율인 거고 얘는 전류차만 가지고서 움직이는 거예요. 큰 개념에서는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사진 가지고 설명드린 것도 있는데요.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2번. 전등 한 개를 2개소에서 전멸하고자 할 때 필요한 3로 스위치는 최소 몇 개소인가? 요거는 제가 도면에 이제 뭐 가닥수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도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이게 여기는 이제 3로 스위치라고 했는데, 3로 스위치는 여기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었어요. 단로와 3로의 차이점은 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전에 초창기 때 15년도 문제를 풀 적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 그걸 참고해서 좀 풀으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해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일단은 3로 스위치라는 거는 이 전구라는 거에 양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양쪽에 붙어 있는 게 몇 개예요? 2개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가닥수는 스위치 양단에 세 가닥, 하나, 둘, 셋. 여기도 하나, 둘, 셋. 세 가닥이에요. 그 다음에 전원측, 차단기가 달려있는 쪽이 전원측인데, 전원측은 두 가닥. 그래서 이 가닥수 물어보는 것도 나와요. 그래서 전구 기준으로 해서 양쪽에 전구가 센터에 있고 양쪽에 스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는 전원이 있어요. 그래서 전원은 두 가닥이 있고 스위치 사이드로는 각각 세 가닥씩 있으면 됩니다. 그런 것도 시험 문제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좀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지금 제가 17년도 4회차 53번 문제만 적어놨지만은 얘는 꾸준히 나왔어요. 1년에 2번, 어쩔 때는 3번,
2번은 최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실무에서도 많이 쓰인다는 거죠.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거는. 왜냐하면 출제위원들도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이런 문제들을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44번 계기형 변리구의 약호는, 그래서 계기형 변리기는 우리가 CT 커런트 트랜스포머죠. 그래서 여기 4번이 됩니다. 만약에 여기 DS는 디스커넥팅 스위치 해가지고 달로기를 의미를 하고요. WH는 그 와트 아워 하고 M, 여기 뒤에 M이 붙거든요. 미터가 되는데 이거 전력 연계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CB는 서킷 브레이커 갖고 차단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없지만은 피레기 같은 경우는 LA로 표시를 하고요. 전력용 퓨즈 같은 경우는 PF, 파워 퓨즈. 그 피레기 같은 게 LA하고 라이트닝 어레스터 이렇게 되는 거고, 나머지는 설명을 위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피레기라는 거는 전로의 직경례와 유도례에 대한 수변전 기기, 이상전압, 보호와 CB, 서킷 브레이커, 차단기 등 갭 패서지에 대한 보호를 한다. 피레기 종류는 갭 저항형, 갭 레스형, 그 다음에 밸브 저항형, 밸브형이 있다. 그래서 ZNO 피레기라고 딱 나오는 경우는 갭 레스형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SIC는 이제 쓰이진 않는데 이제 밸브 저항형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는 얘는 특성 요소로만 되어 있는 거고, 밸브 저항형 같은 경우는 직렬 갭의 플러스 특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예전에 시험 문제 참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달로기는 디스커넥팅 스위치라고 했고, 무브와 전류의 개폐, 회로의 접속 변경, 기기를 전로로부터 개방, 전기 설비 점검 시 회로 분리 등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얘는 이제 달로기는 이 무부하 상태에서만 운전할 수 있다라는 거고, 여기 뭐 ES도 있어요. ES는 얼스 스위치 해갖고 접지 개폐기를 의미를 하는데 여기서는 뭐 나오진 않으니까. 그 다음에 전력 퓨즈는 파워 퓨즈. 그래서 부하 전류는 안전하게 통정, 일정 값 이상의 과전류는 차단, 순시 과전류에 용단되지 않을 것. 그 다음에 반사이클이네. 아주 차단 특성이 우수하죠. 아주 고속이고요. 이내 차단함으로 솔로기기의 기계적 강도와 열적 손상을 감소시킬 수 있다. 빨리 차단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기계적 강도와 열적 손상을 방지시킬 수 있는, 감소시킬 수 있는 거죠. 차단기는 CB, 그래서 전류 차단과 개폐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개폐의 기능만 가지고, 이게 뭐냐면 이제 이 전류 차단이라는 건 과전류, 그 다음에 이제 과전류에 대한 거, 고장 전류에 대한 거, 이런 거를 의미를 한 거, 개폐는 그냥 온업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 차단 기능이 있다 그러면 개폐를 할 적에는 부하 상태에서도 개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차단기와 개폐기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고장 전류를 차단하냐 못하냐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개폐 기능은 부하 전류, 디스커넥팅 스위치는 우리가 달로기는 무부하 상태에서만 개폐를 할 수 있다고 했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뭐 개폐기나 차단기는 부하가 흐르는 상태에서도 개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달로기와 그 다음에 개폐기의 차이점이고, 개폐기와 차단기의 차이점이고요. 개폐기와 차단기의 큰 차이점은 고장전류를 검출해서 차단하냐 못하냐의 또 차이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단기의 종류로는 유입 차단기 OCB, 자기 차단기 MCB, 진공 차단기 VCB, 가스 차단기 GCB, 기중 차단기 ACB, 배선용 차단기 MCCB, 누전 차단기 ELCB, ECB 이렇게도 불러요. 등등. 그리고 전격 차단기, 요거는 이제 영문으로 OCB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GCB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얘도 약호와 이제 이 차단기 이름을 같이 알아놓는 게 시험 공부할 적에 좀 좋으실 것 같고요. 차단기 전격에는 전격 전압, 전격 전류, 전격 차단 용량, 전격 투입 전류, 전격 투입 용량, 전격 주파수, 전격 차단 시간, 전격 제기 전압, 차단기 절연 강도 등이 있다. 요거는 뭐 좀 전기 기능사에서 이 정도만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특성들도 또 이제 알아야 되는데, 요거는 혹시 이제 관련도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거나, 나중에 뭐 궁금하신 점은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별도로
참고 영상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5번 전력량계, 그래서 전력량을 측정에 사용한다. 그 다음에 전력량계를 측정하려면 CT와 PT의 소스를 받아야 돼요. 그래 이제 전력량을 측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력 P는 VI잖아요. 거기에 시간을 곱해주면은 전력량이 되는 거고, 와트 그 아워 미터가 되는 거고요. 계기용 변류기 CT는 커런트 트랜스포머는 대전류를 소전류로 만들어 측정한다. 그다음 여기 빠진 것 중에 이제 VT 아니면 PT 포텐셜 트랜스포머 이퀄 볼테이지 트랜스포머, 이거 같다고 했죠. 그래서 계기용 변압기, 그래서 그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이제 변성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4번이다. 44번 고압 전로에서 지락 나왔다. 고압 전로에서 지락 나오고 지락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지락 전류를 검출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고압 선로에 지락 사고가 나서 지락 전류를 검출한다. 그러면은 ZCT입니다. 제로 시퀀스 페이스 커런트 트랜스포머, 제로 시퀀스 커런트 트랜스포머, 뭐 다양하게 불러지고 있지만은 일단 제로, 그러니까 영상 CT 변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영상 전압을 검출한다. 이게 지락이라는 거는 우리가 영상분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돼요. 뭐 지락에 따라서 지락도 종류에 따라서 이상 지락, 일선 지락 뭐 이렇게 이선 지락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지락의 개념은 우리가 이제 영상으로 본다. 그래서 영상 전압을 검출한다 그러면 GPT가 돼요. 그래서 G 그라운드 GP 포텐셜 트랜스포머 T는 그래서 그 영상 변압기가 되죠. 아직은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연도가 이제 뭐 20년, 21년, 22년 되면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CT는 계기용 변류기, ZCT는 영상 변류기, MOF는 계기용 변성기, PT는 계기용 변압기. 그래서 자세한 영상은 단선도 2에 별도 업로드 영상 참고하세요라고 적어놨고요. 보시고 좀 더 알고 싶으면 그 영상을 보시고 공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되게 최소한의 내용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그 다음에 45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죠. 45번 가공정설로 이 지지물에 취급자가 오르고 내리는데 사용하는 발판보트 등의 지표상 몇 미터 미만의 시설하에서는 아니 되는가. 이건 답은 1.8m죠. 그래서 요거는 가공전설로 지지물의 승탄 및 승주 방지에 관한 내용 정리 암기하세요 했죠. 그래서 가공전설로의 지지물에 취급자가 오르고 내리는데 사용하는 발판보트 등은 지표상 1.8m 미만의 시설하여야 1.8m 미만의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1.8m 미만의 시설하면 안 된다고 이제 박아놨지만 이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1.8m 미만의 시설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번 내용이 뭐냐면 가번 발판보트 등 내부에 넣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 나번 지지물의 승탄 및 승주 방지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 다번 지지물 주위에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울타리 담 등으로 시설하는 경우, 라번 지지물이 상간 등에 있어 사람이 쉽게 접근할 우려가 없는 경우. 이게 1.8m 미만의 시설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1.8m 이상에 이제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1.8m 이상에 넣으면 이거 사람이 어떻게 올라갑니까? 발판 볼트를 사람이 가져와서 껴요. 그 구멍이 사이드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잡고 올라가는 거예요. 밟고. 그래서 이제 1.8m까지 가면은 이제 발판 볼트들이 다 이제 박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는 이제 그거 밟고 올라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은 그렇게 한다. 옛날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바가지 차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뭐 굳이 뭐 발판 볼트를 받고 이제 올라가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답은 일단 1.8m 4번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좀 제가 서두도 길고 첫 시간이고 해서 좀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그 공부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내비게이터를 어떻게 하면 잘 잡고 여러분들께서 움직여야 되는지도 잘 생각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내비게이터에서 이제 내비게이션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내비게이터는 우리가 이제 배 있잖아요. 배 예전에 옛날 배 보면은 그 짝대기 양쪽에 동그래 갖고 나와 갖고 이거 방향타를 조정해 줄 수 있는 그거를 우리가 내비게이터라고 하는데요. 이 방향성을 정확히 잘 잡고 공부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직장 생활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인간관계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가정 생활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목적 없이 움직이는 사람과 어떤 생각을 하고 목표를 세우고 가는 사람과는 결과적으로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보면은 결과는 달라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맨날 하바리 인생으로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계속 끊임없이 노력하고 내 목표와 내 비전을 위해서 쫓아간 사람은 끝에 가서는 좀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고요. 아직도 저도 ING입니다. ongoing. 그러니까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저는. 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